경인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좀 비슷한 한자들 모아서 익혀볼게요. 어떤 걸로 구분을 하는지 중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신할 때 7벌 갑자기 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사람 인변이 다 들어가고 창과 모양 같은 삐침과 이런 점들이 들어가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일단 대신할 대자에 있는 이 뒤에 있는 한자는 주살익이라는 한자인데요. 주살이라는 말은 끈에 매달아서 날려보내는 화살 같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여 무기가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싸운다라고 해서 대신할 때라고 하고요. 창 모양을 그린 한자 창과자인데 이렇게 짧은 칼이 창에 달려있는 걸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창 모양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날카로운 창으로 상대의 적군을 치다 해서 정벌하다 할 때 쓰는 벌자가 되겠지요. 갑자기 아자는 뒤에 있는 나 아자가 아 발음을 하고 사람 인자를 써서 갑자기 아가 되는데 이 갑자기 아보다는 뒤에 있는 나 아자를 정확하게 좀 더 아시면 좋겠죠. 나 아자를 기본 중에 기본인데 필순들을 좀 혼동해서 한 번만 써볼게요. 이 나 아자는 이쪽에서 이렇게 쓴 다음에 항상 오른쪽에 있는 점을 마지막에 쓰기 때문에 여기 삐침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항상 오른쪽에 있는 점은 이렇게 마지막에 찍습니다. 또 다 기본적으로 알 필순인데도 안 되면 이 부분 점은 마지막에 찍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한자 기억하면 무리군, 고울군, 치마군 다 뭘로 끝났습니까? 군으로 끝났지요. 앞에 부분에 있는 이 군 발음을 하는 한자에 있는 한자가 바로 임금군자입니다. 임금군이 들어가면 군 발음을 하고요. 양양이 들어갔습니다. 임금 옆에는 많은 백성들이 무리지어 있는데 많이 있다. 이 말 때문에 양양을 집어넣어서 양떼처럼 많이 모였다. 그래서 무리 군자입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 아시죠? 저도 어디 일본을 여행 가서 맛집을 어디가 맛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줄이 긴 곳에 섭니다. 그래서 줄이 긴 곳에 서가지고 그래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섰겠지 라고 해서 줄을 서가지고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먹어봤던 경험으로는 그닥 맛이 없었어요. 그냥 군중 심리로 줄 서서 먹긴 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리군자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군중 심리할 때 쓰는 군자고 고을군자는 오른쪽에 오면 제가 불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을, 마을을 뜻하지요. 그래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지방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방관을 보낼 때 마을을 나눕니다. 10가구씩, 20가구씩, 5가구씩, 100가구씩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군 단위로 할 때 고을군이 되겠습니다. 임금군이 발음을 하고 앞에 오드번을 써서 치마 군자인데 잘 외우려면 임금이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요. 임금이 치마는 입지 않고 골룡포가 앞에가 이렇게 좀 앞치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치마군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보통 여자 옷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자, 그 다음 끊을절과 공공자 언뜻 봤을 때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똑같은 한자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서 모양이 비슷해서 한번 엮어봤는데 자, 끊을절자는 앞에가 7칠이고 뒤에가 칼도니까 한자 그대로만 해석한다고 하면요. 칼로 7조각 끊으면 되죠.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쉬웠나? 칼로 7조각 끊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원뜻은 자 칼을 들고 가로로 세로로 나눈다 라고 해서 끊어버린다 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한 것처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가로 세로를 해야 쫙 열린다가 되는데 저는 이 가로 세로 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은 요즘은 비대면 때문에 택배를 많이 받으시죠. 내가 원하고 정말 가지고 싶은 걸 주문해서 내 집 앞에 택배가 와가지고 상자를 가지고 와서 제일 긴장되는 순간은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이죠. 연다라는 말 할 때 택배를 열 때 이제 테이프를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열고 할 때 그 기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는 좋거든요. 가로로 세로로 자른다 이렇게 한번 외우시면 좋겠고 공공은 업적이라는 뜻이에요. 성공의 공자고요. 앞에 있는 장인공이 발음을 줬고
잘한다는 뜻이에요. 장인공은 기술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다. 그래서 뒤에다가 힘력을 넣었으니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면 업적이 생기겠죠. 그 업적을 공로다, 공로상, 성공 이럴 때 쓰는 공자가 되겠네요. 뜻 봤을 때 비슷해서 한번 모아봤네요. 자, 문서권, 채권, 주목권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 정말 많지만 기본의 기본은 이 정도는 좀 알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모아봤고요. 문서권, 채권, 주목권. 자, 위에 있는 한자가 권 발음을 하는데 눈치는 이제 보이시죠? 아래 칼도냐?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어떤 모양을 썼느냐, 주먹, 손수를 썼느냐라고 구분을 하는데 위에 있는 한자는 정확히 구부릴 권이라고 합니다.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움켜쥘 권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손에 뭔가 쥐고 있는 모습, 손으로 움켜쥐는 모습, 구부릴 권자. 위에는 쌀미자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자를 살짝만 쓸게요. 우리가 보통 쌀을 함께 들공, 손으로 들고 있는 걸 썼는데 이 점 두 개가 이렇게 오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칼도하고 채권하고 이 손수로 해서 구분했지만 채권 아래에 있는 한자는 얘는 원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무릎을 굽히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마디절, 병부절이라고 하는데 먼저 얘부터 설명을 하면 무릎을 꿇고 책을 본다 해서 채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손은 아까 구부릴 권이라고 했으니까 손가락을 구부리면 이렇게 주먹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먹권이라고 하시면 좋겠고, 문서권은 칼도여서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너랑 나랑 이렇게 나누어 가져서 움켜쥐고 있다. 그러면 진짜 문서인지를 두 개를 맞춰볼 때, 요즘도 계약서 쓸 때 보면 그 종이를 접어서 도장을 가운데다 찍잖아요. 그럴 때 나중에 진본인지 아닌지 맞춰보는 거. 그래서 이 문서, 복권, 증권 할 때 쓰는 권이 되겠습니다. 문서권, 채권, 주목권, 구부릴권자 들어간 한자로 구분하시면 좋아요. 어릴류와 헛보일 환자도 어때요? 살짝 보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앞에 있는 한자가 작을요라는 한자고 힘력을 집어넣었으니까 작은 힘이니까 어린아이들, 유치원, 유아기 이럴 때 쓰는 유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헛보일 환자는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어 보이는데 염색을 하기 전에 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완결품이 아니어서 헛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또 봤던 책 중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실을 만들고 있어서 실사의 변형 아직 실이 되고 있지 않았고 다 만든 다음에 염색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빨랫줄에다 걸어놓은 모습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해서 걸어놔서 건조하는 중에 내가 염색한 색과 다 건조되었을 때 색이 다르다 해서 헛보이다, 달라 보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참 인상적인 해석이었어요. 일단은 완성되지 않은 실로 봐서 완전하지 않다 해서 헛보인다 이렇게 좀 하시고 환상할 때 씁니다. 등급급, 마시급, 다룰급 다 뒤에 있는 급자 들어간 거 보시죠? 여기 보면 어디에 다다르다 밑을 급자입니다. 다다를 급자에 앞에 실사를 집어넣어서 등급급인데요. 실과 실이 만나고 실과 실이 만나면 이 만나는 지점을 묶어야 되죠. 그래서 이 묶는 걸 매듭인데 그 매듭 짓는 것마다 표시가 되니까 그 등급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실과 실이 만나는 지점, 등급 지점, 매듭 지점. 마시릅자는 입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이르렀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다 해서 마실흡. 호흡할 때죠. 다룰급자는 내 손에 물건이 이르렀을 때 잘 떨어지지 않게 다루다 해서 취급주의할 때 쓰는 급자죠. 이 급 발음은 미칠 급, 다다를 급 때문에 급인데 흡 발음만 좀 조심하셔야겠죠. 한자에서 기역과 희응 발음을 같은 취급 발음가로 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급, 흡, 급 조심하시고요. 힘쓸로, 성낼로, 드날로 특히 이렇게 노노노 해가지고 우리가 힘쓸로, 성낼로, 드날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노만 있어서 제가 썼는데요. 하나 더 참고하고 싶은 건 만약에 그러면 상당히 좀 비슷한 한자가 있죠. 입구를 썼을 때
얘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자일까요? 그렇죠. 얘는 용서할 서자죠. 뭐랑 구분을 하시냐면 언뜻 봤을 때 같아 보이는 이 성넬로자하고 용서할 서자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조금 추가합니다. 자, 보세요. 이 위에 있는 한자가 자, 종노입니다. 종노. 그래서 힘력을 집어넣어서 종이 힘을 쓰다. 종이 화가 났다. 종이 가지고 있는 말은 둔한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편한데 이 용서할 서자는 위에가 종로처럼 보이지만 같을 여자죠. 마음을 같이 했더니 용서가 되더라. 그 사람 마음을 좀 이해했더니 배려가 되더라 해서 용서할 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쓸로 성넬로, 둔할로 이런 식으로 노발음 들어가면 뭐 너무 쉽죠. 끝단, 여울단, 상서로울 서자를 보시는데 이 자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원래 끝단, 실마리단, 시초단자의 원자입니다. 위에는 매산이 아니라 이렇게 싹날철이라고 싹이 나고 있고요. 아래는 그 싹에 뿌리 부분, 수염 부분, 뭐 수염처럼 난 그런 뿌리 이렇게 그걸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식물에 뿌리가 달려 있는 모습. 그래서 시초단, 끝단, 뭐 시작단. 원래 얘가 시작 단자인데 앞에다가 설립이니까 설립은 왜 붙였겠어요? 초목이 딱 이렇게 바르게 섰다. 이제부터 쭉쭉 자랄 거다. 시작이다. 라고 해서 끝단 시작 단자가 되고요. 여울단 물의 시작이다. 물이 이렇게 이제 쭉쭉 퍼져나가기 위한 시작점. 보통 여울은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서 물살이 센 곳을 여울이라고 합니다. 상서로울 서자는 상서롭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징조, 어떤 조짐이 좋다. 그래서 상서로운 구슬입니다. 이 구슬 때문에 시작이 좋다. 이렇게 할 때 시작. 여기 상서로운 구슬로 시작이 좋다. 우리가 시작이라는 말로 이 시초단자를 써서 단단 발음을 하는데 상서로울 성만 시작이 좋게 하는 조짐이 좋은 앞에 있는 구슬옥자가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슬이라고 해서 상서로울 서자입니다. 상서롭다 할 때 서자고 상은 상서로울 상을 쓰시면 되겠죠. 보일시에 양양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상. 이 부분에 들어가서 단발음하는 거 조심하시고 한자가 그렇게 쉬운 자는 아닌데 알아두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일륜윤 박힐은 논언론 볼까요? 뭐가 다 들어갔나요? 그렇죠. 뒤에 있는 한자 우리 익숙하게 제가 여러 번 했었고 이렇게 들어간 한자 상당히 많은데 세 개는 필수적으로 알자라는 뜻이고 보통은 륜 발음이 많습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둥골륜이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이거 책책자로 배우셨죠? 책이고 모을 집자, 모을 합자처럼 생긴 거. 그러면 책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주간을 딱 말면 둥글게 보여요. 그래서 둥글륜이에요. 얘만 들어가면 륜이고 책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책에 사람들이 지켜야 될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지혜가 써 있죠. 그래서 일륜이라는 거,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일륜이 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강 오륜이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를 5가지로 나눠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륜, 사람이 지키는 게 책에 써 있고, 바퀴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랗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책 주간 모아놓은 것처럼 동그랗다라고 해서 바퀴가 동그랗다, 둥글륜이라고도 하시고 바퀴륜, 둥근 바퀴. 여기에 이제 논자 토론하다 논을 써서 앞에다가 말씀원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책에다가 책에 둥글륜 책에 있는 말들이 책에 써 있다고 해서 다 바른 건 아니죠.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뭐 해볼 여지는 있어요? 네, 토론해볼 여지는 있죠. 그래서 논하다라고 할 때 논할론자입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같은데 둥글륜이 들어가서 륜이면 좋겠는데 얘는 론이니까 특히 이 논자는 우리 공자님의 책인 논어에서 많이 보셨던 게 익숙하시니까 륜으로 읽진 않으시겠죠? 자, 가벼울 겸, 글경, 지름길경.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 한자는 아니죠. 뒤에 있는 한자가 경 들어간 거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는 알자.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뭐라고 하냐면 물줄기 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천자 보이시나요? 흔히들 이걸 개미허리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 분들이 개미허리처럼 생기지 않았냐 해서 지어낸 말이고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개미허리 보셨어요? 저 개미허리 본 적 없는데 현미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좀 그렇다. 벌레 모양처럼 그림처럼 생기지 않는데 내천이에요. 내천.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 때문에 냇물 흘러가는 그 지하에 흘러가는 물 모양이지 않겠느냐 땅 밑에. 그래서 지하수경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일단 얘가 들어가면 물경자예요. 경이에요. 경. 그러면 앞에다가 수레차를 집어넣어서 물 흘러가듯이 수레가 쭉쭉 아주 그냥 가볍게 잘 이렇게 굴러가는 거, 잘 지나가는 걸 가볍게 수레가 언덕을 가든 평지를 가든 돌부리가 없이 그냥 착착 잘 나가는 걸 표현하는 걸 가볍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물 흐르듯이 수레가 잘 나가다 해서 가벼울 경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것만 할게요. 글경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실사예요. 여러분 실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물이 한번 흐르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책에 있는 글이 줄줄줄줄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뭐처럼 줄줄줄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글이에요. 글경자입니다. 실이 연결되어 있듯이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듯이 글이 써 있다는데 이 글경자는 꼭 글경이 아니라 진할경이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진할경. 그래서 물줄기가 지나가다 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 쓰는 경자기도 합니다. 글경으로 하게 되면 성경, 불경, 경서 이럴 때 쓰는 경자가 되겠고 지름길 경자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한자가 단일 행자 왼쪽 거 천천히 걷는다는 뜻이에요. 자, 지름길인데요. 내가 걸어가다가 빨리 가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물을 훅 건너가요. 그러면 좀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물을 건너서 빨리 가다 해서 지름길 경자입니다. 재밌죠? 물을 빨리 이렇게 건너가다. 가별경, 글경, 지름길 경에는 물줄길 경자가 들어가서 걸어가냐, 실이냐, 수레로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자 보는 법 좀 보이시죠? 공통으로 들어간 애들은 발음 역할을 하고 추가되는 애들은 이렇게 뜻을 주는 거. 그래서 부수가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경의서당 맨 앞에도 영상 경의서당 딱 구독하시게 되면 고사성 그 쭉쭉쭉 있는 영상 중에 부수 영상 4개로 끝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 부수 익히고 보시면 좀 편하십니다. 자, 읽을독, 이을속, 송아지독 어때요? 또 똑같은 한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모양이 비슷한데 왜 나는 다 같이 보이지? 구분하는 법을 좀 보시는 겁니다. 뒤에 있는 한자가 팔매자죠. 팔매. 돈 주고 파는 거고 위에는 선비사가 아니라 날출자인데 내어서 팔다. 뭐 출하해서 파는 건데 뭐 힘들면 선비가 팔다 이렇게 외우세요. 아무튼 팔매예요. 자, 그러면 말을 팔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책을 읽어주고 지혜를 주는 거죠.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제 지혜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을 독자입니다. 말을 팔 땐 책을 읽어서 했다. 이 읽을독에서 재밌는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직업이 있는데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선비들이에요.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뭔가 또 일자리는 없는데 자기가 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글 읽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우처럼. 그래서 시장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 해줬다고 돈 주는 그래서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는데 바로 그게 말을 파는 거죠. 읽어주면서. 이을 속자를 보시면 앞에 실사를 집어넣어요. 실사는 옷감이에요. 그래서 옷감을 팔다. 그런데 너무 잘 팔려요. 이을 속 쭉쭉쭉쭉쭉 이어져서 팔다 할 때 이을 속자가 되겠고 송아지 독자는 소를 팔아서 여러 마리의 송아지를 다시 사옵니다. 소 팔고 다시 송아지 사오다 해서 송아지 독자입니다. 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속 되는 것까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등잔등, 증거증, 등자나무 등 어때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앞에만 다른데 흔히 우리 등잔등하고 증거증은 좀 필수로 알아야 될 것 같죠? 뒤에 오를 등자를 다 쓰고 앞에 불화나 말씀원이나 나무목을 집어넣은 한자입니다. 불이 올라가 있으니까 등불이고 말이 올라가니까 증거가 됩니다. 이 말을 조금만 첨언하면 말이 올라간다는 말은 나만 알고 있는 속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 그게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말이 올라가 있다, 공동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말을 증거로 삼다.
등자나무는 나무목을 써서 쓴 한자고요. 특히 이 오른등자의 한자가 이 위에 있는 필순을 좀만 볼게요. 이 위에 있는 한자 이렇게 먼저 쓰시고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여러분 어떤 거부터 써요? 점부터 쓰나요? 예부터 쓰나요? 필순을 보면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쓰고 마무리를 하는 게 정석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영상 보시고 한번 우편 보실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저도 그냥 점 찍고 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쓰고 하고 내리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석인데 우리가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썼는지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쓰죠. 저는 점 2개 쓰고 써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고 점 2개 찍기도 하죠. 결론부터 원장님이 말하면요. 다 맞아요. 획순만 이렇게 총획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획만 넘지 않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먼저 얘랑 얘는 떨어져 있는 건 확실하고요. 이쪽 쓰는 부분 순서가 약간 정석이 틀리니까 참고하시고 발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를 등자 이 아래에 있는 건 콩두, 제사, 그릇, 두자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할 때는 보통 집에서도 하고 산 같은 데 가서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를 하러 올라가다 그래서 또는 뭐 제사 음식을 올려놓다 뭐 이렇게 해서 오를등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등 들어갔는데 증발음도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